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설마 그 나이에 아직도 그래? 아이고 나이 들었으면 그런 건 접어야지." 속궁합 같은 소리 하고 앉았다. 그건 젊은 것들 얘기지. 노인들이 그걸 왜 얘기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나이 들면 인간의 감정도 욕구도 행복도 전부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그딴 말 다 틀렸습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건 시니어를 무시하는 편견입니다. 사랑은 청춘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설렘은 나이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속궁합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장 솔직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나이에 뭐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숨 쉬는 것도 줄여야 합니까? 웃는 것도 줄여야 합니까? 행복도 나이 제한 맞춰서 반으로 딱 접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왔고 버텨왔고 사랑해왔고 상처받고도 다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감정도 체온도 친밀함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속궁합 시니어에게도 중요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 진짜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이야기를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속궁합이 잘 맞는 커플은 도대체 어떤 커플일까요?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숨기지 않을 겁니다. 돌려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성숙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성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랑, 관계, 존중, 그리고 우리의 삶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민감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속궁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이,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나이이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 너무 쉽게 하잖아요. TV만 틀어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런데 정작 우리 세대는 평생 이런 이야기 제대로 못 해봤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용기를 내봤습니다. 속궁합이 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우리도 이제 그런 이야기할 나이 됐습니다. 먼저 속궁합이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궁합 하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이웃집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두 분 다 올해 75세신데 정말 금술이 좋으세요. 시장 갈 때도 손잡고 가시고요.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실 때도 딱 붙어 앉아 계시고 한 번은 제가 할머니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속궁합이 잘 맞나 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궁합 뭔가 했더니 그런 거였어. 우리는 그냥 함께 있는 게 편해. 밥 먹을 때도 편하고 TV 볼 때도 편하고 말 안 해도 어색하지 않고 잠잘 때도 옆에 있으면 편하고 그게 속궁합 아니겠어? 저는 이 말씀에 정말 무릎을 딱 쳤습니다. 맞습니다. 속궁합이 좋다는 건 바로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답답하지 않고 말을 안 해도 서먹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것. 이게 진짜 속궁합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새벽 5시에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8시까지는 꼭 자야 하는 스타일이라면요. 처음에는 진짜 싸움이 납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늦게 자는 사람은 왜 나를 깨우냐며 짜증을 내죠. 그런데 속궁합이 좋은 부부는 어떻게 할까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조용히 일어나서 혼자 할 일을 합니다. 슬리퍼도 조심 신고 문도 살살 닫고요.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미안해요. 늦게 일어났어요. 내가 점심 준비할게요. 이렇게 말하죠.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고 거기에 맞춰서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자주 해야 사랑받는다고 느끼는데 또 어떤 사람은 손만 잡아도 충분한 스타일이라면요. 스킨십을 원하는 사람은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하고 생각하고 스킨십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왜 이렇게 들러붙어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속궁합이 좋은 부부는 이런 차이를 대화로 풉니다. 나는 당신이 가끔 안아주면 정말 기분이 좋아.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어. 나는 손만 잡아도 충분한데 당신이 원한다면 더 자주 안아줄게.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맞춰가는 거예요. 속궁합이란 결국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40년, 50년을 함께 살다 보면 어느새 비슷해지죠. 남편이 커피를 좋아하니까 아내도 커피를 마시게 되고 아내가 산책을 좋아하니까 남편도 따라 나가게 되고 그렇게 서로에게 물들면서 우리만의 리듬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궁합의 진짜 의미예요. 이 나이에 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노?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외국에서 연구를 했대요. 70대 부부 몇천 상을 10년 동안 계속 관찰한 겁니다. 그 결과 정말 놀라웠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은 커플일수록 심장병도 덜 걸리고 치매도 덜 걸리고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을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손만 잡아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배우자 손을 잡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줄어들고 안으면 행복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특히 우리 나이 되면 이런 게 더 중요하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조절했는데 나이 들면 이런 자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잖아요. 친구들은 아프고 자식들은 바쁘고 그럴 때 옆에 배우자가 있고 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게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제가 아는 박씨 할아버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올해 73세인데요. 할머니가 4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씀도 잘 못하시고 가족도 잘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도 박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할머니 손을 잡고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힘들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이 사람 손을 잡고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말은 못해도 손만 잡으면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이게 부부의 친밀감입니다. 세 번째, 건강에도 좋답니다. 외로운 사람은 병에 잘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부부가 함께 사는 어르신들보다 감기나 폐렴 같은데 2배나 더 잘 걸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70대,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활발하시고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침실에서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손을 잡는 것, 어깨를 감싸는 것, 이마에 뽀뽀하는 것, 함께 산책하는 것,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친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몸으로 사랑했다면은 이제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죠. 그게 더 깊고 더 진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체보다 마음의 교감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더 오래가고 더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부 사이의 속궁합을 망칠까요? 첫 번째, 무관심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상대방 머리만 잘라도 바로 알아차리잖아요. 기분이 안 좋으면 바로 "왜 그래?" 물어보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둔해집니다. 아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데 남편은 전혀 모르고, 남편이 외로워하는데 아내는 신경도 안 쓰고, 옆에 있는 게 당연하지 뭐.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일어났다는 것,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 비교입니다. 옆집 김씨 아저씨는 꽃도 잘 사다 주던데, 우리 동생 남편은 설거지도 한다던데. 이런 비교 정말 독약입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김 씨는 꽃을 사다 주지만 우리 남편은 매일 아침 커피를 타다 주잖아요. 동생 남편은 설거지를 하지만 우리 남편은 쓰레기를 늘 갖다 버리잖아요.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면 결국 둘 다 상처받습니다. 세 번째,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저 사람이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매일 손도 잡고 다녔는데. 사람은 변합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70대 남편한테 30대 체력을 기대하는 건 무리죠. 60대 아내에게 40대 모습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체면과 자존심입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아예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섭섭해하고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만 해도 아내는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나이에 당연한 거지. 손만 잡아도 난 괜찮아요.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부부 사이에 솔직한 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좋은 속궁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대화를 하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대화를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기분이 어떤지, 몸은 어디가 불편한지, 뭐 하고 싶은지, 이런 걸 매일 물어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몸은 어때? 요즘 무릎 좀 아파? 그럼 산책 조금 짧게 할까? 이렇게 간단한 대화만 해도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작은 스킨십을 유지하십시오. 꼭 특별한 게 아니라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볼에 뽀뽀하기, 저녁 먹고 어깨 주물러 주기, TV 보면서 손잡기, 이런 작은 접촉들이 쌓이면 친밀감이 유지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매일 저녁 산책을 나갑니다. 꼭 발장을 끼고 다니십니다. 68세 부부인데 정말 보기 좋습니다. 팔짱을 끼면 서로 의지가 되는 게 느껴져요. 나도 힘이 되고 저 사람도 힘이 되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셋째, 건강 관리를 함께 하십시오. 속궁합을 좋게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함께 식사 조절하기, 함께 병원 검진 받기,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서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다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고 전반적인 몸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 호르몬 변화로 불편하실 수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십시오. 요즘은 좋은 치료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것을 함께 해보십시오.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새로운 산책로를 가본다든지, 손자, 손녀와 함께 뭔가를 만든다든지, 같이 요리를 해본다든지, 이런 작은 새로움이 관계에 활력을 줍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70대에 함께 스마트폰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엔 서로 헤맸는데 그게 오히려 재밌었대요. 둘이 헤매면서 배우니까 웃음도 많아지고 대화도 많아졌답니다. 다섯 번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 나이니까 더 해야 하는 겁니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아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니까, 당신이 있어서 좋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난다, 이런 말 한마디가 50년 함께 산 부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문제를 부끄럽게 생각하셔서 혼자 끙끙 앓으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배우자와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요즘 나 좀 그런 것 같아.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필요하면 전문가한테 가십시오. 요즘은 60대, 70대 부부도 부부 상담 많이 받습니다. 전혀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또 몸 문제라면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우리 나이를 위한 치료법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셋째, 서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 때문이야 라는 말은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해결해 보자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넷째,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몇 달 만에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천천히 서로 이해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속궁합이 잘 맞는 부부의 비결 별거 아니죠? 특별한 비법 같은 건 없습니다. 서로에게 관심 갖고 매일 전화하고 작은 스킨십 유지하고 감사 표현하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깊고 진한 친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함께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50년, 60년 함께 살아온 사람, 젊음도 건강도 기쁨도 슬픔도 다 함께 나눈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속궁합이 아닐까요? 오늘 저녁 배우자한테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고 너무 고맙다. 그 작은 스킨십,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속궁합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너무 자세한 건 곤란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